네, 안녕하십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자,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2016년 2월 달에 제정된 법으로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요, 2016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목적은요, 이 빨간색으로 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그 다음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면서부터 과연 우리가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 DNR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던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연명의료 결정법을 따라야 하는가?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 상황에서 의료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이고 서식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뭐 부가적이긴 하지만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DNR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가? DNR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임의서식이고요. 임종과정보다는 심정지라고 하는 특수상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응급상황에서 DNR 사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겠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등은 연명의료 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응급실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경우는 뭐 연명의료 결정법을 우리가 따지고 말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요. 만성 질환 환자들 우리가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고 점점 이 생명의 이 사망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연명의료 결정법을 반드시 우리가 준수하면서 그 환자의 임종을 맞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DNR은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연명의료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장 상위 단계가 이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 밑에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중앙 호스피스 센터, 그 다음에 국립 연명의료 관리 기관이 있고요, 요 밑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그 다음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위원회 등록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같은 경우는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한 이제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슨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성인이 뭐 이거는 이제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어떤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어떤 이제 사망의 이 순간에 놓여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연명의료를 시행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런 어떤 의도를 자기 본인의 어떤 의향을 미리 표현을 해서 등록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반드시 가서 이러한 이제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는 무엇이냐?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자, 연명의료 계획서는 반드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다른 것이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건강인이든 환자이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 의사가 작성을 한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건강인이든 환자든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이거는 이제 담당 의사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자의 이제 차트 EMR을 열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이러한
이 리마크가 붙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뭐 DNR 또는 뭐 연명의료 이런 어떤 리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게 붙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면은 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게 이제 등록이 된 환자다라는 뜻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클릭해 보면 뭐 연명의료 계획서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이 서식이 어떤 서식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또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 같은 것들은요, 결국은 환자가 또는 이제 이걸 표현하는 어떤 이제 이 개인이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표현한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표현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이제 대신 이러한 이제 환자의 의향을 추측을 하든지 아니면 환자 가족들이 환자 대신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환자를 이 환자의 가족을 어떤 범위까지 이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에 의향이 어땠느냐, 내가 만약에 사망할 시점이 되면 나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알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사 추정을 이 가족 두 사람이 이러한 의사 표현을 아주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환자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 가족의 어떤 범위는요, 배우자가 제일 위에 있고요, 뭐 직계 비속, 이제 자녀들이겠죠, 직계 존속, 부모가 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는 형제 자매가 이제 가족의 범주로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환자 가족이 일관되게 이 환자의 평상시에 어떤 의향을 진술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환자의 의향을 전혀 우리가 유추할 수 없는 경우는요, 모든 환자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제 환자의 이 가족의 범위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이 환자의 상태가 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유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심폐소생술, 두 번째 인공호흡기, 세 번째 혈액투석, 4 항암제, 5 에크모, 6 수혈, 일곱 번째 이제 승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은요, 환자 본인에게 굉장히 이 침습적인 어떤 시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시술 또는 침습적인 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이러한 어떤 환자에게 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치료들은 유보 또는 중단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7가지 이외에도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치료들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의 상태가 중하게 되었을 때,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치료의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모든 치료를 다 그냥 한꺼번에 딱 중단해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돌봄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통증 완화, 영양분, 수액 공급, 산소 공급 등은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치료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돌봄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 과정에 들어서 있는 환자일지라도 이러한 돌봄을 계속함으로써 이 환자가 통증을 가능하면 덜 느끼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기 돌봄이라고 해서요, 사망까지 적극적인 증상의 완화가 필요하겠다. 고통스러운 처치나 뭐 튜브 등 최소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임종기 돌봄이라고 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하더라도 이러한 치료들은 계속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을 제가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임종 과정에 들어서 있는 환자다라고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판단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평상시에 작성을 해 놓았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평상시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연명의료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서식을 작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석 이런 것들을 유보한다든지 중단하는 이러한 이제
이런 시행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임종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임종과정을 판단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내과나 또는 뭐 일부 이제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 과의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들은 사실은 임종 과정을 볼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도 1년차라든지 이런 전연차 전공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경험이 아직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임종과정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임종과정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과정의 정의는요, 이건 이제 법적인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이러한 정의를 이용해서 임종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자, 두 번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다. 세 번째,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임종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애매하다, 좀 뭔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적 판단 기준은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일명으로부터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 즉, 보통은 이제 전공의 선생님하고 그 주치 교수님이 이러한 임상적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임종 과정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사의 두 명의 이러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임종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요. 자, 이거는 그 임종 과정에 대한 이 고찰 연구를 해서 어떠한 환자들을 이제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완화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러한 이제 인지 상태 부종, 황달, 수행지수, 복수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러한 어떤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임종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7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임종 과정을 정의를 했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뭐 위와 비슷한 이러한 이제 정의로 임종 과정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세 번째 연구에서는 급성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러한 이제 임상 징후들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우리가 임종 과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들을 이제 예상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임종 과정이 들어섰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연구에서는 3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다음 연구에서는 2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그 다음에서는 이제 뭐 위와 동일하고요. 또 다른 연구는 이제 14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뭐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뭐 그런 이제 세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정의가 좀 불분명하고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길게는 14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제 중간 정도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면 한 7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짧게는 2, 3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길게는 14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짧게는 2, 3일 이내에 사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를 우리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종기 또는 이제 임종 과정 판단에 대한 예시는요, 사실은 이 강의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임종기 또는 임종 과정에 대한 예시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자, 요 동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임종 과정에 대한 예시가 세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러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환자 의사가 과연 그러한 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러한 게 중요하겠죠.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은요, 첫 번째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연명의료 계획서예요. 요거는 본인이 직접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본인의 의사표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경우에는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서라고 해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우리가 토대로 할 수가 있는데, 가족 2명이 동일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 의사추정 원칙을 우리가 준수합니다. 세 번째는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라는 이제 이러한 양식인데요. 환자가 평상시 어떤 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남아있는 모든 가족이 다 동일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대리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들이 작성해야 되는 이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명의료계획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담당 의사가 이렇게 쓰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러한 서식은요, 여러분이 이제 병동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 이런 것들, 뭐 연명의료 시행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를 이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제 뭐 이러한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에 이렇게 담당 의사가 작성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 두 번째는요,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서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종기 또는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 아니다를 우리 전공의 선생님하고 주치 교수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되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제 중증의 환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 과정으로 판단하는 이제 근거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판단의 근거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다 치면 항암 치료를 거부하였던 환자로 전신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또는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여러 번 수행하였던 환자로 전신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원인 불명의 장폐색과 활동성 결핵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다 또는 임종 과정으로 판단됨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작성해야 되는 서식은요,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 이행서예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계획서를 이 말기 환자가 작성을 해서 그 의사표명을 해서 이 어떤 환자분이 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표명을 해놓은 이 연명의료 계획서, 이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해놨다라고 하면요, 그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서 임종기에 들어서면, 임종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임종 과정 환자 판단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연명의료 계획서에 어떠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환자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두었던 연명의료를 어떤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음, 또는 기계호흡 하지 않겠음, 성합제 쓰지 않겠음이라든지 혈액투석 하지 않겠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선택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담당 의사의 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슬라이드 내용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슬라이드 내용은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환자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인데, 이거는 이제 분당차병원에서는 이러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껴두고요. 연명의료 계획서는요, 말기 환자인 경우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하면 암 환자, 전이성 암 환자, 에이즈, COPD, 간경화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어떤 중증 질환 환자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의사 두 사람이 이 환자 정도면 말기 환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사표현을 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계획서에 사인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이제 임종기에 들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서를 마지막에 작성하고 나서 그러한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을 즉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러한 것이고요. 말기 환자가 말기 환자라고 진단이 되면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면 가족 두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할 때 이 환자는 평상시에 연명의료를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라고 동일한 진술을 할 때는 이걸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는 이제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 전혀 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가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가족이 다 합의를 하게 되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 의사를 이렇게 확인하고요. 임종 과정의 환자 판단서라는 거는 이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임종기 또는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담당 의사 뭐 대개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의 주치 교수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판단을 해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임종 과정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예시 3개를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서는요, 이런 이제 임종 과정에 들어서 있는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이 결정 이행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 생명유지술, 에크모, 수혈, 승합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행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정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는요, 이거는 이제 이 국가에서 이러한 절차대로 한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당차병원에서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절차는요, 일단 이제 연명의료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컨설트를 의뢰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연명의료 컨설트를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3가지 이 정의가 있고, 대개 길게는 2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짧게는 2-3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까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이 14일 또는 2-3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말기 환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명의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환자와 가족을 일단은 이제 다 불러서 같이 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어떤 서식에 서명을 해야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이 연명의료 컨설트를 내서 이러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환자들은요, 그 이후에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 임종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까 필요한 어떤 임종 과정 환자 판단서라든지 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서, 이러한 서식들을 하나하나 자동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연명의료 결정법, 연명의료를 어떻게 우리가 협진을 하고 중증 환자들을 마지막 임종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여러분도 이런 연명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의사라면 적어도 인생에 몇 번씩은 이러한 과정들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배워두시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명의료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